안녕하세요. 전은강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의 성종 11년 6월 15일 기사에 좌성지 김계창이 태강수의 버린 아내 박씨를 추파하여 법에 처치하도록 건의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네요. 좌성지 김계창이 들어와 이를 아뢰니 주상이 말씀하시기를 들으니 태강수의 버린 아내 박씨가 죄가 중한 것을 스스로 알고 도망하였다 하니 끝까지 추포하라 하였다. 김계창이 말하기를 박씨가 처음에 은장이와 간통하여 남편의 버림을 받았고 또 방산수와 간통하여 추한 소문이 일국에 들렸으며 또 그 어미는 노복과 간통하여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한 집안의 엄풍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끝까지 추파하여 법에 처치하여야 합니다. 하니 주상께서 가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태강수의 어린 아내 박씨는 을우동을 말함이고 태강수는 왕의 종친 이동을 말함입니다. 이에 임금은 끝까지 추파하라 라고 엄히 명하는데요. 다른 문헌을 찾아보니 성현이 지은 용제총화에도 어우동 이름이 보이는군요. 어우동은 지성문 박선생의 딸이다. 그녀는 집에 돈이 많고 자색이 있었으나 성품이 방탕하고 바르지 못하여 종실 태강수 이동의 아내가 된 뒤에도 태강수가 막지 못하였다. 어느 날 나이 젊고 헌칠한 장인을 불러 은그릇을 만들었다. 그녀는 이를 기뻐하며 매양 남편이 나가고 나면 계집종의 옷을 입고 장인의 옆에 앉아서 그릇 만드는 정묘한 솜씨를 칭찬하더니 드디어 내실로 이끌어들여 날마다 마음대로 음탕한 짓을 하다가 남편이 돌아오면 몰래 숨기곤 하였다. 그의 남편이 자세한 사정을 알고 마침내 어우동을 내쫓아버렸다. 그 여자는 이때부터 방자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행하였다. 그의 계집종이 역시 예뻐서 매양 저녁이면 옷을 단장하고 거리로 나가서 아름다운 소년을 이끌어들여 여주인의 방에 들여주고 자기는 또 다른 소년을 끌어들여 함께 자기를 매일처럼 하였다. 꽃 피고 달 밝은 저녁엔 정욕을 참지 못해 둘이서 도성 안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에게 끌리게 되면 집에서는 어디 갔는지도 몰랐으며 새벽이 되어야 돌아왔다. 길가에 집을 얻어 오가는 사람을 좀 찍었는데 계집종이 말하기를 모는 나이가 젊고 모는 코가 커서 마님께 바칠만 합니다. 하면 그는 또 말하기를 모는 내가 맞고 모는 내게 주리라 라고 하며 실없는 말로 희롱하여 찌끄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는 또 방산수 이랑과 더불어 사통하였는데 방산수는 나이 젊고 혹탕하여 시를 지을 줄 알므로 그녀가 이를 사랑하여 자기 집에 마저 들여 부부처럼 지냈다. 하루는 방산수가 그녀의 집에 가니 마침 그녀가 봄놀이를 가고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소매 붉은 적삼만이 벽에 걸렸기에 그는 시를 적었다. 물시계와 풍경소리 밤기운에 청아한데 흰 구름 높은 달빛 선명도 하다. 한가롭고 조용한 방에 남아있는 향기. 지금 표현하려면 꿈속의 정이라 하겠네. 그 외에도 조정의 관리, 유생으로서 나이 젊고 무례한 자를 맞아 음행하지 않음이 없으니 조정에서 이를 알고 국문하였고 혹은 고문받고 호문 편집되었으며 먼 곳으로 귀양 간 사람이 수십 명이었다. 죄상이 드러나지 않아서 면한 자들 또한 많았다. 의금부에서 그녀의 죄를 아뢰자 고관대작에게 의논하여 명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법으로서 죽일 수는 없고 먼 곳으로 귀양 보냄이 합당하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풍속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형에 처하게 하였는데 옥에서 나오자 계집종이 수레에 올라와 그의 허리를 껴안고 하는 말이 마님께서는 넋을 잃지 마소서. 이번 일이 아니었어도 어찌 다시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듣는 사람이 모두 웃었다. 여자가 행실이 더러워 풍속을 더럽히긴 했으나 방가의 딸로서 극형을 받게 되었으므로 길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이상이 용재총화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박의동은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 없으나 1480년 성종 11년 10월 18일에 강상죄로 교행에 처해졌습니다. 강상죄라고 하면 상강오상의 윤리를 거스른 죄를 뜻하는데요. 상강은 알다시피 군신, 부자, 부부의 도리를 말하고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합니다. 흔히 어우동 또는 어을우동이라고 부르는데요. 가문에서 파문을 당했으므로 성을 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우동은 본관이 음성이고 충청도 음죽현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지성문 논사 박윤창이고요. 성문원은 조선시대 외교문서 담당 기관인데요. 지성문 논사는 종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어을우동에 관한 조정의 의논은 어땠을까요? 성종 11년 7월 9일 의검부에서 아뢰기를 방산수 이랑과 수산수 이기가 어을우동이 태강수의 아내였을 때에 간통한 죄는 법에 의하면 장 100대 도 3년에 고신을 모조리 추탈하는 데 해당합니다. 라고 아뢰니 명하여 장은 속바치게 하고 고신을 거두고서 먼 지방에 부처하게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기사입니다. 장은 속바치게 하라는 말은 장을 치는 대신 바치는 돈, 즉 속전을 내게 하라는 뜻이고 부처는 거주지를 한정시키는 것으로 기양살이의 일종입니다. 어을우동이 시 잘 짓는 방산수 이랑과 사통했다는 얘기는 앞에서도 나왔고요. 태강수, 방산수, 수산수 하는 것을 보니 다 종실이네요. 의검부에서 아뢰기를 박강창, 홍찬 등이 어을우동과 간통하고 굳이 숨기고서 자복하지 않고 어을우동이 의유소, 노공필, 김세적, 김칭, 정숙지, 김희, 지급이를 간통하고도 은희하고서 성복하지 않으니 청컨대 형벌을 가하고 의유소 등을 아울러 국문하소서 라고 아뢰니 박강창, 홍찬, 어을우동 등은 형을 가하고 의유소, 노공필, 김세적은 아직 추문하지 말고 김칭, 정숙지, 김희는 먼저 추문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다. 이 또한 조선왕조실록 7월 11일 기사인데요. 연루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이덕숭 등은 또 의유소, 노공필, 김세적이 어을우동을 간통한 일을 아울러 국문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방산수가 자기 꾀를 면하고자 거짓을 끌어댄 것인데 어찌 가볍게 믿고 갑자기 재상을 옥에 가둘 수 있느냐 하였다. 이것은 7월 27일 기사인데요. 방산수 이란이 죄를 면하고자 거짓 자백을 했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건은 달을 넘겨 8월 달로 이어집니다. 8월 4일 산부장령 김윤종이 와서 아뢰기를 김칭이 어을우동과 간통한 것은 실정과 형적이 거의 드러났는데도 석방을 면하시니 매우 불가합니다. 청컨대 방산수 이랑과 어을우동을 형국으로 신문하고 의유소와 김칭을 아울러 국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의유소와 김칭은 모두 방산수의 무고에서 나온 것이니 국문할 수 없고 방산수는 종친이니 형구로 신문할 수 없다. 어을우동이 엄난하고 더러운 것은 전고에 없는 것이니 마땅히 죽여 그 시체를 내걸어야 하는데 곤장을 치면 맞다가 죽을 수도 있으므로 형구를 쓸 수 없다 하였다. 이 또한 조선왕조실록 기사입니다. 어을우동을 반드시 교행에 처하겠다는 임금의 의지가 매우 강한데요. 반대로 의유소와 김칭은 이란의 무고였다고 감싸고 이란은 또 종친이라고 감싸네요. 그리고 또다시 달을 넘겨 9월 2일이 되었습니다. 의검부에서 아뢰기를 태광수 이동이 벌인 처 어을우동이 수산수 이기와 방산수 이란, 내금이 구전, 하규 홍찬, 생문 이성은, 서리 오종영과 감의형, 생도 박강창, 양인 이건지, 산호 지급이와 간통한 죄는 법이 결장 100대에 유배 2000리에 해당합니다. 라고 하니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을우동은 종친의 처이며 사족의 딸로서 음욕을 자행한 것이 창기와 같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태종과 세종 때에는 사족의 부녀로서 음행이 매우 심한 경우에 한하여 극형에 처했으나 그 뒤로는 모두 법에 의해 단죄하였으니 지금의 을우동 또한 법으로 단죄하소서 라고 하였고, 심해는 의논하기를 을우동의 죄는 법으로 상고하면 사형에는 이르지 않으나 사족의 부녀로서 음행이 이와 같은 것은 삼강 오상과 관계되니 청컨대 극형에 처하여 후인의 감계가 되게 하소서 했다. 이 또한 조선왕조실록 기사입니다. 을우동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더욱 늘어나 있는데요. 김국강, 강희명, 윤필상, 한계희, 이극배, 현석규 등도 모두 법에 따라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아랬습니다. 모두 임금의 뜻이 강경함으로 그 뜻에 따른 의논이었습니다. 신하들 말을 들은 임금은 성정원의 성지에게 그 뜻을 묻습니다. 그러자 도성지 김계창은 대답하기를 을우동은 기천, 친척을 논하지 않고 모두 간통하였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하며 나머지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라고 했다. 그러나 좌성지 채수와 좌부성지 성현 등은 을우동의 죄는 비록 중하지만 법을 헤아려 보면 사형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옛 사람들이 이르기를 법을 지키기를 금석같이 굳게 하여 그 믿음이 사시사철 한결같게 하라 라고 하였으니 지금 만약 극형에 처한다면 법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그러나 임금은 을우동은 음탐하게 방종하기를 거림없이 하였는데 이런데도 죽이지 않는다면 후일 사람들이 어떻게 징벌을 내릴 수 있겠는가? 의금부에 명하여 사유를 적용하여 아뢰게 하라 라고 말했다. 그래서 을우동은 끝내 10월 18일 형이 확정되어 교형에 처해집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을우동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을우동을 교형에 처했다. 을우동은 바로 성문원 지사 박윤창의 딸인데 처음에 태강수 동에게 시집가서 행시를 잘못 삼가지 못하였다. 태강수 동이 일찍이 은장을 집에 불러 은기를 만드는데 을우동이 은장을 보고 좋아하여 거짓으로 계집종처럼 하고 나가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속으로 가까이 하려고 하였다. 태강수 동이 그것을 알고 곧 쫓아내어 을우동은 어미의 집으로 들어가서 홀로 앉아 슬퍼하며 탄식하였는데 한 계집종이 이러하기를 사람이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그토록 상심하여 탄식하십니까? 오종년이란 사람은 일찍이 사헌부 어떤 아전이 되었고 용모도 아름답기가 태강수보다 월등히 나오며 좁게도 천하지 않으니 배필을 삼을 만합니다. 마님께서 만약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마님을 위해 불러오겠습니다. 하니 을우동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계집종이 오종년을 불러오니 을우동이 맞이하여 간통하였다. 또 일찍이 변장을 하고 방산수 란의 집 앞을 지나다가 란이 맞아들임으로 간통하였는데 정분이 매우 두터워서 란이 자기 팔뚝에 이름 새기기를 청하여 먹물로 이름을 새기었다. 또 다음 날에는 화장을 하고 나가 놀다가 도성 서쪽에서 그네 뛰는 놀이를 구경하는데 수산수 기가 보고 좋아하여 그 계집종에게 묻기를 네 집 여자냐 하였더니 계집종이 내 금여의 첩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마침내 난양에 있는 경저로 맞아들여 정을 통했다. 전의감생도 박강창이 종을 파는 일로 을우동 집에 가서 값을 직접 의논하기를 청하니 을우동이 박강창을 나와서 보고 꼬리쳐서 맞아들여 간통했는데 을우동이 가장 사랑하여 또 팔뚝에다 이름을 새겼다. 또 이근지란 자가 있었는데 을우동이 음행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간통하려는 마음을 품고는 직접 그의 문에 가서 거짓으로 방산수 심부름을 온 사람이라고 칭하니 을우동이 나와서 이근지를 보고 문득 붙잡고서 간통했다. 내금이 구전이라는 사람이 을우동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살았는데
하루는 어울루동이 자기 집 정문에 있는 것을 보고 마침내 담을 뛰어넘어 서로 붙잡고 익실로 들어가서 간통하였다. 이생문이 일찍이 집 앞에 서 있다가 어울루동이 걸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계집종에게 묻기를 지방에서 뽑아올린 새 기생이냐? 하니 계집종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라고 했다. 이승은이 뒤따라가서 희롱도 하고 말도 붙이며 그 집에 이르러 침방에 들어갔는데 비파가 있기에 그것을 탔다. 어울루동이 성명을 묻자 이생문이요 라고 대답했다. 어울루동이 말하기를 장안에 이생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성명을 알겠소? 하므로 이승은이 대답하기를 춘양군의 사위 이생문을 누가 모른단 말이오? 라고 했다. 마침내 함께 잠자리를 했다. 항록 홍차는 처음 과거에 급제하여 축하행진을 할 때 방산수 집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어울루동을 슬쩍 엿보고는 간통하고 싶은 마음이 일었다. 그 뒤 길에서 만나자 소매로 어울루동의 얼굴을 슬쩍 건드렸고 홍찬이 마침내 그 집으로 따라가서 간통하였다. 서리 감의향이 길에서 어울루동을 만났는데 희롱하며 따라가서 그 집에 이르러 간통하였다. 어울루동이 사랑하여 또 등에다 이름을 새겼다. 밀성군의 종 지급이가 이웃에 살았는데 틈을 타서 간통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어느 날 새벽에 어울루동이 일찌감치 나가는 것을 보고 위협하여 말하기를 부인께서는 어찌하여 밤을 틈타 나가시오. 내가 장차 크게 떠들어서 이웃 마을에 모두 알게 하면 장차 큰 옥사가 일어날 것이오. 아니 어울루동이 두려워서 마침내 안으로 불러들여 간통을 했다. 이때 방산수 란이 옥중에 있었는데 어울루동에게 이르기를 예전에 감동은 평양현감 최중기의 아내로서 39명과 간통한 사람입니다. 감동은 정부가 많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중재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너도 사통한 바를 숨김없이 많이 끌어대면 중재를 면할 것이라 라고 했다. 이로 인해 어울루동이 간부를 많이 열거하고 방산수 난도 의유소 노공필 김세적 김칭 김희 정숙지 등을 끌어대었으나 모두 증거가 없어 별을 면하게 되었다. 방산수 난이 공술하여 말하기를 의유소는 일찍이 어울루동의 이웃집 가까이에 살았는데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그 집에 맞아들여 사당에서 간통하고 뒤에 만날 것을 계약하여 옥반지를 주어 쉼표로 삼았습니다. 김희는 어울루동을 사직동에서 만나 길가의 인가를 빌려 정을 통했습니다. 하였다. 사람들이 잠옷 어울루동의 어미 정씨도 음행이 있을 것을 의심했는데 그 어미가 일찍이 말하기를 사람이 누군들 정욕이 없겠는가. 내 딸은 다만 남자에게 곡하는 것이 너무 심할 뿐이다. 하였다. 이상이 사관이 정리한 어울루동 사건의 전말입니다. 방산수 일환이 정부가 너무 많아서 모두 처벌할 수 없었던 감동의예를 어울루동에게 상기시키며 간통한 남자를 무조건 많이 끌어다 불라고 시켰다는 얘기인데요. 어울루동은 그가 시키는 대로 해서 사실은 관계하지 않은 남자들까지 그 이름을 부르실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조선 성종 연간에 활동한 남효원의 문집 추강냉화에는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경자년에 사족의 딸 어울우동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와 간통한 선비가 그 수를 셀 수 없이 많았다. 그 입에서 이승문의 이름이 나왔으므로 그도 연루자로 곤장을 맞고 억지 자백을 했다. 이생문이 형장을 맞는 자리에 꿇어앉아 옛 사람의 말에 남자가 원한을 품으면 6월에도 서리빨이 날린다고 했는데 하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하늘 아닙니까? 내 죄가 이리도 원통한데 어찌 하늘의 변개가 없는 것입니까? 라고 하늘에 고하였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화학으로부터 일어나 폭우가 쏟아지고 우박이 뜰에 가득히 날리며 우레와 벼락치는 소리가 천지를 기흔들어 사람을 놀라게 하니 형리가 괴하게 여겼다. 그러나 이미 자백을 하였으므로 시비를 가려 밝혀줄 수가 없었다. 화학은 북한산을 말하고 형장은 죄인을 치는 몽둥이를 말하는데요.
생원 이성문은 정말 억울하게 형장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1476년 성종 7년에 조정에서 어울노동의 남편이었던 태강수 이동의 고신을 빼앗았다는 기록이 있더군요. 종부시에서 아뢰기를 태강수 이동이 여기 영경비를 매우 사랑하여 그 아내 박씨를 버렸습니다. 대저 종친으로서 첩을 사랑하다가 아내의 허물을 들추어 제멋대로 버려서 이별하는데 한편 그 단서가 열리면 폐단의 근원을 막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박씨와 다시 결합하게 하고 동의 죄를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이동의 고신을 거두게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기록입니다. 고신은 직첩이라고도 하는데요. 벼슬 임명장입니다. 그리고 종부시는 종씨를 관리하는 기관인데요. 일설에는 이동이 어울노동을 내쫓기 위해 일부러 은장을 집에 불러들여놓고 매일 처의 집에 가서 놀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종부시의 이 사찰 내용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성종 19년 6월 20일 음죽 사람 고 군수 박윤창의 처 정씨가 도둑에게 살해됐는데 경차관 이의형이 가서 추국하니 그 아들 박성근의 소행이었다 라는 조선왕조실록 기사가 있네요. 박윤창은 어울노동의 친정아버지죠. 같은 해 8월 22일 기사를 보니 박성근은 어울노동의 오랍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그의 어미 정씨 또한 크게 음행함이 있어서 박성근이 어렸을 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어미가 잠잘 때 발이 넷이 있는 것을 보았다 하였더니 정씨가 이 연유로 미워하고 밤이 되면 반드시 박성근을 상자 속에 가두었으며 의복이나 음식은 비복의 소생과 다름없었다. 그가 장성함에 이르러 또한 토지와 노비를 적게 주어서 박성근이 이것을 원망하였다. 종형의 집 종 내은산 그리고 내은동과 공모하고는 정씨가 그의 조카 정소의 집에 가 있을 때 드디어 정씨의 종 왕석과 내은동, 내은산 등이 강도로 위장하고 가서 죽였다. 박성근이 정소와 함께 공모했다고 부는 바람에 공초를 받게 됐는데 장신중 옥에서 죽었다. 이것 또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가는 박성근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박성근이 죽인 엄마 정씨는 이때 번좌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우동의 딸입니다. 어우동이 교형에 처해졌으므로 어우동의 딸은 외할머니에게 맡겨졌던 거죠. 조선 중기 명종연관에 활동한 문인 권흥인이 지은 송계만록에 이런 글이 있네요. 옛날 어떤 부인의 부여해보시는 다음과 같다. 백마대 비었는지 몇 해가 지났는고 낙화암은 선체로 숱한 세월 지났구나. 청산이 이와 같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천고의 형망을 물어 알 수 있으리. 어떤 사람은 어우동이 지은 것이라 한다. 음란한 여자이면서 이와 같이 시에 능하니 이른바 재주는 있고 행실이 없는 사람이란 바로 이것이다. 부여를 회고하는 시이군요. 이상 전은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